1762년 윤호월 13일 조선의 왕 영조가 아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뒤주 속에 들어가라. 세자의 나이 28이었습니다. 세자는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손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들을 이야기는 그 뒤주가 아닙니다. 뒤주에 갇히기 전 아무도 말하지 않은 20년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비극이 아닙니다. 당쟁이 있었고 콤플렉스가 있었고 그리고 아무도 꺼내지 않으려 하는 정신질환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는 조선 왕 중에 가장 오래 산 왕입니다. 83세까지요. 그런데 그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의 어머니가 궁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겁니다. 이 콤플렉스가 세자를 대하는 방식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완벽함을 요구했습니다. 학문, 예절, 처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세자가 9살 때부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세자빈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자가 영조 앞에 서면 몸이 굳고 말을 잃었다고요. 아버지가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시 조선 조정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영조는 노론의 지지로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고 세자는 소론에 가까운 인물들과 어울렸습니다. 세자의 존재 자체가 노론에게 위협이었던 겁니다. 노론 강경파들은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영조에게 끊임없이 세자의 잘못을 고해바쳤습니다. 작은 실수도 부풀려졌고 없는 잘못도 만들어졌습니다. 세자가 왕이 되면 소론이 득세하고 노론이 몰락할 수 있었습니다. 세자를 제거하는 것이 노론의 정치적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이게 뒤주 사건의 정치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층위가 있습니다. 사도세자 본인의 문제입니다. 한중록에는 세자가 옷 입기를 극도로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옷을 입다가 발작을 일으키고 시녀를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조현병 혹은 양극성 장애의 증상으로 해석합니다. 극도의 압박과 공포 속에서 자란 세자가 정신적으로 무너졌다는 분석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세자 개인의 타고난 결함이 아니라 영조의 지속적인 압박, 당쟁의 표적이 된 스트레스, 궁중에 고립된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겁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보이도록 만들어진 구조였습니다. 1762년 윤호월 초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영조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세자의 비행 10가지를 적은 상소를 올립니다. 무단으로 궁을 이탈했다, 여승을 궁에 들였다 등등. 그런데 이 나경원 혼자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노론 강경파의 사주를 받았다는 정황이 이후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고변 자체가 세자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기획이었던 겁니다. 나경원은 이 고변으로 처형됩니다. 역설적으로 세자를 죽이는 데 이용당하고 자신도 죽은 겁니다. 조선 당쟁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윤호월 13일 영조는 세자를 불러 세웁니다. 세자에게 자결을 명하지만 세자는 거부합니다. 그러자 영조가 꺼낸 것이 뒤주였습니다. 쌀을 보관하는 나무상자, 현장에 있던 신하들, 세자빈, 세손눈날 정조까지 모두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뒤주의 못을 박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막지 않았을까요? 역사학자들은 3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노론의 압박. 세자를 살리면 정권이 흔들립니다. 둘째, 세자의 행동들이 실제로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셋째, 그리고 가장 냉혹한 해석왕으로서의 영조가 아버지로서의 영조를 이긴 순간. 뒤주에서 8일 뒤 세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는 아들이 죽고 나서야 사도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슬프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 아들의 아들, 세손이 왕이 됩니다.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는 평생 아버지의 죽음을 가슴에 안고 살았고 죽기 직전까지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